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상수월래 주식창 추영돈 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11월 2일 장마감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무엇보다도 잘 진행이 됐어요. 예, 잘 진행이 됐습니다. 지수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오늘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환경 자체는 잘 갖춰지지 않았나? 그리고 양 시장 다 움직여줬어야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무너지면 안 되는 그러한 시점에서 양 시장에서 양대 시장에서 양봉을 그려줬고 뭐 기술적인 포인트들을 상당히 좀 잘 만들었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상승세, 그리고 뭐 1%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움직여줘야 되는 자리, 그러니까 올라가줬어야만 하는 자리에서 좋은 양봉을 만들어냈다라는 거, 그리고 좋은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 상승 요인들이 상당히 조금 깨끗했었다, 클리어했었다. 라고 좀 평가를 좀 내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뭐 지수 점검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1.16%에서 좋은 흐름들로 좀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플러스 1.09%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좋아요. 네, 상당히 좀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만약에 오늘 하락을 해서 21선 자체를 하향 이탈시켰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차익 매물들, 그러니까 또는 이제 실망 매물들 이러한 종목군들이 좀 나와줄 수 있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오늘 어찌됐든지 간에 1%를 만들어내면서 21선도 위로 올라와 섰고요. 그리고 5일선도 마찬가지로 위로 흘러서는 그러한 흐름들을 좀 보여줘서 추가적인 연속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만들어내줄 수 있는 그러한 좀 기틀을 다진 하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좀 틀릴 거예요. 아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박스권 하단에서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박스권 상단까지 움직이는 그런 그림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만약에 오늘자의 음봉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코스피하고 코스닥에 대한 위치 자체가 약간은 좀 틀려서일 뿐인 거지. 사실은 최근에 한 2주가량의 요 박스권 움직임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양시장 다 박스권 하단까지 움직였었던 거거든요. 박스권 하단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지켜주는 거, 지지를 해주는 거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만약에 오늘 하락 이탈을 시켰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일부 현금화를 하려고 하는 자금에 대한 유출, 출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거셌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지 간에 제가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긴 하겠지만 기술적인 부분들만 좀 놓고 봤었을 때 상당히 좀 좋은 의지, 좋은 자리, 그리고 좋은 자리에서에 대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의미를 좀 부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양시장 다 이러한 상승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었던 요인들이 한 네다섯 가지 정도? 한 세네 개 정도? 저희가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뉴욕 증시죠. 뉴욕 증시. 기본적으로 뉴욕 증시입니다. 뭐 연일 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수급 개선 또는 이제 투자 심리? 그러니까 투자 심리라고 하는 게 낫겠죠? 투자 심리, 투심의 개선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놓고 보게 되면 일단은 뭐 테이퍼링에 대한 뭐 불확실성 해소 기대가 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FOMC가 진행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 불안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거고, 과연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와 같은 동일한 내용들로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어줄까? 아니면은 테이퍼링이 다시 한번 또 연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테이퍼링이 생각보다 규모가 커진다거나 좀 일찍 시작할 수 있는 분위기들, 뭐 이런 분위기들에 대한 이제 분석들이 막 이루어지면서 시장에서는 알게 모르게 위축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점차적으로 지금 FOMC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 시간 목요일 날 아침에 FOMC에 대한 이제 결과물들이 나올 는 이제 시기적인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시간이 앞으로 당겨지면 당겨질수록 뭔가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감소가 되는 거고, 그리고 특별하게 뭐 테이퍼링 현재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테이퍼링에 관련된 시나리오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는 내용들이 아니고 그냥 통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거의 뭐 지배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그대로만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동안의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뭐 뉴욕 증시는 별개로 치더라도 그 외 여타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서 상당 부분 뭐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불안정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뭐 불확실성에 노출이 됐다라고 치게 되면
FOMC에 대한 결과물들이 좀 나와주게 되면 오히려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부분들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뉴욕 증시하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와의 디커플링이죠. 네, 디커플링. 이거를 참 디커플링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뭐 같은 방향으로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글로벌 자금 자체가 뭐 선진국에 지금 거의 다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수급적인 부분들로 놓고 봐야 될지 이 디커플링이라는 단어 써야 될지 아니면 소외가 됐다라는 거 그래 같은 방향이지만 뭐 상승률의 차이가 좀 난다라는 이런 표현을 써야 될지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어 설명, 그러니까 용어 정의를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지금 시장. 그렇더라고 되면은 그냥 디커플링, 뭐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제 디커플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해외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의 갭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한 거죠. 네, 갭 차이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갭 부분을 어느 정도 좀 해소를 하는 그러한 상승 구간에 뭐 돌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갭 부분을 축소를 시키는 갭 차이를 축소를 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수출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지표가 어제죠. 11월 1일 날 발표를 했는데 전월 대비해서 24% 상승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좋은 경제 지표를 발표한 거죠.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기업들에 대한 실적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뉴욕 증시의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로 따지게 되면 상당히 현저하게 좀 낮은 편인데 수출 지표로만 놓고 보게 되면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생각보다 한국 경제, 한국을 바치고 있는 산업에 대한 뭔가 이제 건강한 거죠. 예, 건강도 아니면 이제 막상 딱 이제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우리가 종합검사 받듯이 종합검사를 딱 받았는데 겉모습은 되게 비실비실한데 막상 이제 결과물들을 딱 놓고 보니까 굉장히 균형 잡힌 몸이 된 거예요. 어디 아픈 데도 없어, 심지어. 더 좋아. 내가 나이가 50이고 60이고 막 이런 나이대인데 실질적으로 의학 나이로 따지게 되면 막 30대가 돼버린 거죠.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오늘 이러한 부분들이 어제자에 좀 나와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오늘 나왔어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의 유입으로 표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상당히 되게 잘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 3,200억 정도 순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7,654억 정도 순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들이 1,561억을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541억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앞서 제가 하나, 둘, 셋, 네 번, 그러니까 네 가지 요인들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부분들로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오늘 왜 제가 이렇게 지수에 대해서 높은 평가, 후한 평가를 좀 주냐라고 하게 되면 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끌어올렸던 업종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시면 아마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늘 삼성전자 주가 어땠나요, 여러분들? 오늘 삼성전자 주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좋았죠? 2.29예요. 폭등이에요, 폭등. 삼성전자 2% 오르는 거는 사실은 개별주가 아마 7, 8% 거의 뭐 9%, 10%씩만 움직이는 거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국내 지수의 영향력이 거의 0.5잖아요. 50%를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에 2.29%가 올랐기 때문에 지수가 빠질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삼성전자가 딱 잡아주고 있는 시장에서는 그냥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은 차익이 나올 거고, 그리고 그동안에 움직이지 못했었던 종목군들은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엮여있는 이러한 이제 썩태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섹터들은 다 같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은 매매를 많이 하시다 보면은 딱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런 날은 기계적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마 이거 공부 되게 많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 어찌됐든 얘기는 삼성전자가 박스권 상단까지 돌파를 하는 모습들. 보이시죠? 그리고 5일선 골든크로스 나왔고, 그리고 캔들 자체도 20일선에 좀 안착을 하는 그러한 그림들을 좀 그려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의미에서 상승 구간들이 좀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SK 하이닉스도 너무 좋죠, 여러분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순수 반도체 업체다 보니까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최근 들어서 변동폭이 상당히 좋았어요. 상승폭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오늘도 좀 이어가는 그림들로 좀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8월 달에 좀 급락이 나왔었죠. 그리고 쭉 횡보가 되다가 다시 한번
9월달, 10월달 넘어가면서 지수가 상당히 좀 안 좋았었을 때 폭락을 했었습니다. 9만 원대까지 밀렸다가 다시 10만 7천 원대까지, 11만 원대까지 또 올라가는 그러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오늘 뭐 장대 항목을 뽑아내면서 돌파가 됐으면 좋았겠죠. 뭐 이런 자리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의 욕심일 수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뭐 0.94 정도의 상승 흐름들 그리고 직전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하고자 하는 이러한 이제 도전 패턴들이 좀 나왔다. 돌파 패턴들이 나왔다. 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의미를 좀 두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주도 업종을 좀 놓고 보자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 그다음에 하이닉스, 그리고 딸려 있는 IT 종목군들. 반도체도 좋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업종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조금 소외됐었던 스마트폰 부품주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상당히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차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현대차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현대차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3분기 실적이 나왔거든요. 얘네들. 현대차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시장 컨센에 거의 유사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예.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매출액은 뭐 매출액과 이제 영업이익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평가를 내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일단은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았던 3분기 실적 자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환율 안 좋잖아요. 그다음에 또 뭐 안 좋았습니까, 여러분? 공급, 생산 안 좋았잖아요. 반도체 쇼티지 일어나면서 생산을 제대로 못했어. 아마 지금 차를 뭐 구매를 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필요해가지고 내가 주문을 넣었는데 계약을 하고 주문을 넣었는데 뭐 차량 인도는 뭐 6개월 뒤에 합니다. 뭐 1년 뒤에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이 나와버리니까 그거만큼 생산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생산 인력 자체가 없는 게 아니고 뭐 공장 자체가 없는 게 아니고 뭐 기본적인 원자재 자체가 없어가지고 뭐 한 게 뭐 안 한 게 아니잖아요. 뭐 가장 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반도체가 제대로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이슈라든지 전자제품, 전자부품, 전장부품 이런 것들을 조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도 안 되고 공급도 안 되고 뭐 정말로 힘든 그런 이제 3분기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컨센 자체를 맞췄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 4분기부터는 반도체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들 뭐 물론 될지 안 될지는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하지만 뭐 전반적인 뭐 업황에 대한 수준을 놓고 보게 되면 뭐 동남아 같은 경우도 지금 락다운이 풀려가지고 반도체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뭐 물론 이제 지금 원자재와 관련해서 중국과 호주 간의 싸움으로 인해서 뭔가 이제 외교 분쟁으로 인해서 다소 조금 불안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자연스럽게 반도체에 대한 생산들도 마찬가지로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 상당히 높겠죠. 뭐 그렇다고 되면은 뭐 반도체가 많이 풀려가지고 주가 내가 이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겠어라는 거는 이미 늦었죠. 시장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예상을 가지고 기대감들을 가지고 사는 게 사실은 주식이고 그런 기대감들을 안고 올라가는 게 사실은 주식의 기본적인 성격 그리고 내 안에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한 내포잖아요. 성격 자체가 내포된 게 사실은 기대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현실화가 되고 나서는 사실은 늦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준다고 하게 되면은 뭐 이러한 이제 종목군들도 3분기 대비해서 4분기 실적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에 대한 스토리들보다는 매수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생각을 저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회원들만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다 생각을 하나 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렇더라고 되면은 시장에서는 의견의 합치가 일어나고 의견의 동일화가 진행이 되고요. 의견이 동일화가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게 수급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들어오겠죠. 그렇더라고 되면 뭐 더 이상 걸릴 게 없다는 얘기죠.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하부에 떨려 있는 뭐 현대모비스, 만도, 뭐 한원시스템, 현대위아, 뭐 SL, 뭐 오스템, 뭐 S&T 모티브, 덕양산업, 뭐 에코플라스틱 뭐 이런 것들, 뭐 PHA, 뭐 평화산업이죠. 뭐 이런 종목군들도 전반적으로 좋은 방향성을 보여주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시장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상당히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상당히 좀 크게 급격하게 좀 하락을 했었던 화학주들에 대한 리바운딩도 나와줬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의 시장에서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철강 없죠. 이런 종목군들도 추가적인 하락 없이 1%에서 2% 내외로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된 상황들이고 그리고 11월 달 들어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백신 패스 그 다음에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군들도 이상하게 좀 빠졌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반영이 11월 달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많이 올랐던 부분들, 그러니까 단기간에 좀 올랐던 부분들이 차익 매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 자체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많이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본격적으로 요 리오프닝 효과가 각각의 기업들에 반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충분히 저가 매수로서 좀 대응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승세가 좀 나와줬다라고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마 쪽으로 넘어가서 좀 얘기를 하게 되면 뭐 어제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NFT 메타버스와 관련해가지고 뭐 새롭게 시장이 또 열리고 있는 NFT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도 상당히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어제 상당히 조금 시장에서 각광을 받았었던 갤럭시와 머니트리, 갤럭시 S 뭐 이런 종목군들이 약간은 좀 갈리는 모습들 좀 보여줬지만 새로운 신성장 동력들이 NFT에서 발현되고 있는 종목군들은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초록빛 미디어죠. 네, 초록빛 미디어 이런 종목군들도 이제 NFT와 연관성이 이루어지면서 오늘 장중에 거의 뭐 20% 이상 또 변동성을 좀 보여줬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요소수 관련된 종목군들 뭐 아마 제가 제 유튜브에도 올려드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요번 주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제가 좀 올려드렸었거든요. 일요일인가 올렸구나. 급하게 좀 올렸어요. 요소수가 요번 주에 좀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착안을 해서 우리가 요소수에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요번 주 일요일 날 유튜브에다 좀 올려드렸는데 뭐 딱 한 3개 정도? 그리고 그 3개의 종목 중에서 변동성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딱 2개 정도가 되겠죠. 일단 뭐 KG케미칼, 그다음 두 번째는 유캡스, 그리고 좀 대장주, 그러니까 대형주 쪽으로는 롯데정밀화학. 근데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요소수가 포함되고 있는 부분들이 요소가 포함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이제 좀 미약하죠. 예, 너무 작기 때문에 롯데정밀화학까지 뭐 변동성을 뭐 바랄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이러한 이제 테마가 발생을 했었을 때 가장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은 뭐 이런 종목군들이겠죠. KG케미칼 그리고 유캡스 뭐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보자라고 했더니 정치 테마주들은 제가 이 시간에 얘기를 안 할게요, 여러분들. 예, 정치 테마주를 뭐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뭐 정치 테마주들 쪽은 좀 공부하자, 각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이게 테마성이 너무 짙고 그리고 앞뒤를 좀 예상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미 지금 야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지금 뭔가 이제 경우의 수를 따지면서 이제 후보를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 대선 후보를 결정을, 그러니까 대선 주자를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 시간에는 좀 배제를 시켜놓고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각광을 좀 받았었던 쪽은 비트코인 관련주들이겠죠. 그 다음에 비덴트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기술 투자 이런 종목군들도 괜찮았었고, 지금 에이티너 인베스트 뭐 이런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좋았었던 것 같아요. 변동성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어제 지금 저희가 우리기술 투자를 매수를 했거든요. 어제 우리기술 투자 이런 것들은 우리 VIP 회원님들하고 우리 VIP 회원님들하고 어제 매수 좀 들어가서 오늘 저희는 뭐 일부 정도 수익을 했습니다. 12,000원대에서. 그래서 1박 2일 코스로 한 5% 정도 수익을 좀 내고 나오긴 했는데 뭐 아직까지도 가능성은 있어요. 아직까지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여전히 뭐 고가놀이 패턴들을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죠, 이런 거 장대 한번 뽑아낸 상태에서 주가가 밀리지 않고 거래량이 감소가 되면서 이렇게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한 번쯤 돌파에 대한 가능성들도 열어두면서 매매를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전 매매에서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대장주는 비덴트죠. 뭐 연일 이제 5일선 타고 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고점들을, 항상 이러한 고점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자리들은 유지가 되면서 진행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꾸준하게 홀딩을 하면서 수익률을 좀 증폭을 시켜나가는 그런 매매들도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괜찮았었고, 그다음에 이제 NFT 쪽으로 다시 넘어와서 보게 되면 뭐 어제 움직였었던 폴라리스 오피스,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NFT와 관련된 뭐 이제 사업들을 전개를 하겠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상당히 좀 급격하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괜찮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업종 쪽으로 넘어와서 얘기를 좀 하게 되면 5G죠. 바이든 행정부의 이제 대규모 SOC 투자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그동안에 정말 시장에서 소외되고 그리고 언제 5G가 올라와, 저도 마찬가지로 5G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감들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너무 아쉬워요. 주가들을 좀 보게 되면. 그쵸. 주가들을 보게 되면 이게 도대체 언제 올라오는 거야 할 정도로 오매불망 이게 상승만에 좀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좀 드디어 나왔어요. 거래량들이 좀 실리면서 상승 흐름들이 좀 나와줬었고, 일단은 뭐 저평가 메리트,
그 다음에 뭐 투자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RFHIC, 그 다음 KMW, 뭐 이런 종목군들 바닥권에서 일제히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추이를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이를 좀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락했던 업종들을 좀 놓고 보게 되면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제가 앞서서 시황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드릴 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주체 역할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종목군들은 다 올라간다. 관련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그냥 가만히 손가락 빨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그럼 어떤 종목군들이 조정이 나와? 딱 간단하죠, 여러분들. 답은 딱 하나예요. 그동안에 많이 올라움직였던 종목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시게 되면 2차원지 쪽 애들 그닥 재미가 없죠. 오늘은 물론 움직이긴 했지만 뭐 전반적인 큰 그림들을 놓고 보게 되면 한 일주일 기간에 대한 흐름들을 놓고 보게 되면 그렇게 썩 재미있었던 섹터들은 아니에요. 오히려 각각 새롭게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목이 돼버렸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에 대한 차익 매물이 많이 출회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첫 번째로는 미디어 관련 종목들. 그 다음 게임주. 물론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는 NFT라는 하나의 또 다른 테마가 좀 이루어지면서 또 다른 모멘텀들이 발현이 되면서 일부 종목군들은 올라가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 같이 움직이는 그러한 그림들은 좀 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제 조정 이후에 어느 정도 또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러한 그림들을 예상을 해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요 정도 예, 상당히 조금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를 딱 뭐 양분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좋았기 때문에. 전체로 다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동안에 약간은 좀 이렇게 빠른 순환매 속에서 내가 수익을 제대로 좀 못 거둬 들여셨던 분들 그리고 내 계좌가 뭐 생각보다 빠르게 뭐 움직이지 못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대다수의 뭐 이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투자자들이 좋은 포트폴리오 그리고 좋은 계좌들을 좀 만들어낸 하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냥 오늘 하루짜만의 흐름들을 놓고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주변 여건들 제가 이게 상승 요인들을 놓고 봤었을 때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스윙적인 관점에서 좋은 방향성을 만들어 내줄 수 있는 좋은 방향성을 그려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시장 분위기를 좀 갖춰진 그런 이제 시장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뭐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상승하는 종목군들 그리고 오늘 영향을 좀 미쳤었던 종목군들 그리고 오늘 뭐 하락을 했었지만 뭐 눌림목 위에 다시 한번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뭐 대다수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오늘 11월 2일입니다, 여러분들. 11월 달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뭐 지수에 대한 뭐 그동안에 이제 과거죠. 그러니까 지난 뭐 10월 달서부터 진행이 되었었던 시장에 대한 뭔가 이제 불확실한 부분들 좀 해외 증시하고 비교를 했을 때 미진했던 부분들을 좀 많이 좀 회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11월 달을 좀 기대를 하면서 오늘 장마감 방송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 항상 뭐 유튜브 창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뭐 많이 댓글 남겨주시고 좋은 글들 알려주시게 되면은 제가 그러한 댓글들 요청이 있으면 댓글 요청들이 있으면은 그 댓글 요청에 맞춰서 또 컨텐츠도 제작을 해보고 할 테니까요. 많이 놀러와 주시고 우리 주식창 여러분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유튜브 회원님들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이겠죠. 구독자님들도 많은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컨텐츠를 통해서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생들 정말 많이 하셨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